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94%, 코스닥은 0.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팔고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이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 외 나머지 중형주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전기전자 업종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외국인 매집하는 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시장 분위기 좀 보면은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갔다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투자에 있어서 방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K하이닉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사고 팔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또 방향성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헷갈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투자자들이 큰돈 또 굴리는 투자자들이 조금 헷갈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나오는 뉴스들을 볼 때 자꾸 한국은행 총재한테 그 원인을 몰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한국은행 총재가 12일날 싱가포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리가 내려는 이런 추세인데 이걸 갖다가 인터뷰하는 도중에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뉘앙스가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금리를 갖다가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그러니까 돈을 푸는데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돈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 왔다 갔다 해서 시장이 지금 혼란스럽다. 이런 쪽으로 언론은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자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 특히 외환시장 어차피 주식을 팔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꿔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외환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놀라면 모르겠는데 금리 오늘은 뭐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금리를 개입한 것 같아요. 초반에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태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은행에서 지금 개입을 한 것 같다. 이것도 뭐 그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래도 어제보다 좀 덜한데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시장에서 조금 혼란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단기 투자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또 지금 주식을 막 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이를 멀리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를 봐야 될 것은 지금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하도 이래 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막 레버리지를 몇 배 땡겨가지고 뭐 옵션에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선물 투자하는 애들이 많은데 뭐 트럼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 틀렸습니다. 거짓 돼가지고요. 이제 주식 시장이 코인 시장보다 훨씬 더 이래 변동성이 크니까 지금 코인에서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주식 시장에서 코인 시장으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위기였다면은 이제 그 역전에 대해서 다시 코인에서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도 정부에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이면 코인 시장이고 부동산이면
코인에서도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부동산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부동산의 가계부채가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빚을 안 내주면 부동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돈을 몰아넣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다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단 말은 지금은 돈이 흔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지금 찍어내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 찍어내면 우리도 찍어내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완화 돈을 찍어내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돈을 다 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돈이 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이 흔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내 돈 거 사도 되지만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빚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돈이 흔한 시기에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빚내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부동산을 살라 그랬을 때 내 돈이 요만큼 있고 나머지 내게 빚내서 이렇게 샀을 경우에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이 흔하다 보면은 돈을 갖다가 회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이 빌린 부분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납입을 하게 되는데, 이 집 가격도 이렇게 변동성이 있죠. 빌리고 나면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변동성이 있고요. 또 돈이 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 회수하는 시기에는 이자 부담도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돈이 흔한 시기에 빚을 내어서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 그런데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다. 그런데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굉장히 넉넉하게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이 이자를 갖다가 내가 월급을 받는 돈으로 좀 타이트하게 어떻게 갚아다 간다고 했을 때, 이자가 2배, 3배, 그러니까 1%로 2%, 3% 이렇게 오름에 따라서 내가 2% 냈는데 4% 되고 6% 되면 2% 냈을 때 내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었다. 4% 되면은 400이 됩니다. 6%가 되면 600만 원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월급이 하면 어떻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200은 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별거 아니지만은 6%가 됐을 때는 600이면 상당하죠. 그런데 급하게 올라갈 때는 이자 10%도 그냥 쑥 올라가 버린다고. 이자면 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수가 재수없으면 생긴다니까. 그래 됐을 때 당장은 내가 돈 버는 것 같아도 이 부채 때문에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께 보통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달러를 갖다가 받아서 내가 거래하는 회사다 하면 괜찮아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처럼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와서 쟁여놓는다 이런 건 괜찮은데, 순수하게 내 어떤 급여 소득을 통해서 아니면 자잘하게 사업해서 우리 한국 돈으로 버는 돈 가지고 주담대를 부담한다거나 빌린 돈의 이자를 갖다가 감당을 하는 그런 입장, 아니면 월세를 받아서 감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중에 금리가 올라서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이자를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 다 뺏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부채를 갖다가 줄여 나갈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새겨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변동성 금리가 또 변동성 금리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자 부담이 조금 오를 거예요. 아직은 좀 괜찮은 부분인데,
이거 은행은 정말로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그냥 나중에 올릴 때는 대출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상환하고 나면은 연장해준다. 조건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빚 한 번 내면은 그걸 갚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게 아니고 빚을 넘기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빚내서 집을 살 때 빚내서 집 사가지고 다 갚았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갚은 게 아니라고. 다음 사람이 내가 낸 빚을 떠안는 거예요. 떠넘기는 겁니다. 계속 이 빚을 갖다가 이렇게 떠넘겨가지고 우리가 왔었지. 누가 빚을 갚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은행에 한번 작정하고 돈 회수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뭐 찰랑찰랑 자기 집인 것 같지만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 시장이 좀 오르면 또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 부동산 좀 팔아서 부채 부담을 확 줄이고 빵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고 어떻게든 뭐 좀 자산이 좀 올랐을 때 부채를 갖다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력들이 중형주는 그래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우리는 중형주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시향을 보면은 중형주들이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 보면 제가 또 올려놨습니다. 그거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오늘 하루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좀 보면은 지금 이거는 전 세계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대충 봤을 때 지금 요 미국 시장에 보면은 제약 이제 헬스케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제약과 바이오 쪽 있죠. 그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뭐 지난주 목요일 날 아니면 하여튼 시장에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또 뭐 바이오 쪽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종목도 지금 움직임이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좀 챙겨봐야 됩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도 그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께서 챙겨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좀 보니까 세력들 공통으로 매집한 게 몇 개 있긴 한데 웬만큼 다 올라서 또 볼 것도 없습니다.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따라가냐고. 이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뭐 별거 없는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급등했네. 이것도 지금 어떻게 가. 상승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의 돈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고 우리는 요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이 중에 특히 제약주 있으면 더 좋고요. 또 여기 없다더라도 카페에 제 타임세이버 관련해서 쭉 있을 때 전체 코스피 종목 추세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업데이트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보면은 제약주들 쫙 있을 거예요. 특히 그 제약주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간 제약주들이 있으면은 꼭 챙겨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여튼 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한테 지금 화살을 몰리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내려갈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지금 이만큼 지금 올라왔다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 오른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실언을 해가지고 시장에 더 가지 못한데 이렇게 마녀 사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항상 이 사람들은 남 탓하기를 진짜 좋아해요. 사람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의 일이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이제 현금 챙기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뭐 이어서 어떻게 뭘 삽니까? 제가 보여줬잖아요. 저도 안 샀습니다. 살만한 게 있어야 사지. 이미 지금 그 이전에 사는 것들 그냥 들고 있는 거고 현금 챙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가만히 지켜보는 거지. 지금에 와서 마음은 더 가기를 원합니다만은 매수를 갖다가 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 매수는 그 이전부터 해서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정상이고 지금 우리는 주식도 현금도 그대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새로 사가지고 더 가야 된다고 기도하는 입장은 아니다 아닙니까? 어떻게든 지금은 새로 주식을 사서 뭐 처음 신규 매입, 신규로 사서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은 지금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초짜 중에 상초짜다. 그런 애들은 굉장히 위험한 애들이고
돈 틀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틀리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뭐 누구나 하나 마녀 사냥해서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은 총재고 진짜 여기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막 떨어지죠. 나중에 대통령도 싸잡아 죽이려고 그럴걸? 돈 이러면은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건 다 나쁜 놈이요. 행복 씨앗이 뭐 사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나도 나쁜 놈 됩니다. 이 탐욕의 어떤 한번 착 늪에 빠져들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욕심은 내려놔야 된다고. 항상 탐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주식을 사고 많이 그런 입장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을 어떤 거 사야 되나 하고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본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구독이고 뭐고 떼차십시오. 그냥 뭐 아예 행복씨앗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유튜브를 갖다가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도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